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학원이 또 일주일 동안 휴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자기주도할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또 한 번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수투, 첫 단원인 함수의 극한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극한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수원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수투는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주면은 쉽게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센스를 좀 더 여러분한테 강요죠, 그쵸? 강요하는 게 바로 수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수능에서도요, 우리가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킬러 문항들이 대부분 이 수투에서 출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분과 적분 관련한 4점짜리 문항들 있잖아요. 뭐 모의고사 29번, 30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이런 문항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수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어떻게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응용 심화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원 함수의 극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함수입니다. 함수니까 뭐 점이 아닌 값들, 그래서 점도 뭐 함수죠. 함수긴 한데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뭐 한다? 극한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여러분, 극한 0으로 뭐예요? 0. 여러분 영어학원 다 다니잖아요. 극한이라는 거는 리미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극한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자를 갖다가 그대로 읽으니까 극한.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봅시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은 정확하게는 아닌데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자꾸 그 극한하면 어려워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다시 탄생을 시켜봤어요. 목적지. 영어로 하면 destination인가? 정확하게 영어 단어 모르겠지만, 리미트. 자, 목적지가 된다, 목적지. 목적지라는 게 뭐예요? 학교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나면 잠깐 집에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어디로 옵니까? 학원으로 오는 거죠. 그 학원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라는 거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최종 목적지가 거기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실제 학원에 도착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학원 문 앞에까지 왔다가 뭐 하는 거야? 땡땡이 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뭐 했다? 학원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간에 샜다 하더라도. 학원 문 앞까지 온 겁니다. 학원 문 앞을 열고 들어가서 학원까지 들어가도 목적지가 되지만, 이 극한이라는 용어로 목적지가 되지만, 학원 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업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적지, 학원까지 도착을 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극한이 된다. 그러니까 극한이란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거를 다시 뭐라고 해석하려고? 목적지라고 해석하면 좀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실제 도착을 해도 되겠지만 도착하지 않는다더라도 그 앞에까지만 가도 바로 우리가 목적지로 인정을 해준다. 극한 이해되시죠? 용어 자체에 대해서. 그럼 요걸 갖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이런 함수식이 있어요. y는 fx라는 식이. 자, 그런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거다? A라는 점을 향해서 갈 거예요. A라는 점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이때 대응하는 값은 이렇게 돼가지고 FA가 됐겠죠. 이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대응하는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A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라서 가겠죠. 이렇게 따라서 가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FA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도착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가도 바로 요 앞에 여기까지만 가도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을. 그러면 이 극한이란 값을 갖다가 극한이란 용어를 갖다가 목적지로 해석했고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값이 a를 향해서 갔을 때 결과물 함수값이 fa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이게 실제 이 값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고 바로 코앞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빵꾸가 뚫어져서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빵꾸가 뚫어져서 이 값을 갖지 못하고 이 앞에까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도착해도 인정, 도착하지 못하고 코앞에까지 와도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극한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극한이니까 뭐예요? 리미트 들어가겠죠? 자, 리미트. 누가? x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a를 향해서 가죠. 그때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값의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어떻게 읽는다? x가 a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 함수값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구멍이 뚫려서 가지를 못해도 혹은 이게 막아져서 도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는 어디다? FA가 된다라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뭐 이걸 fx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가정해보고 자, 이게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1분의 x 플러스 1 바로 x-1이죠. 그쵸? 1이죠. 그럼 약분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하니까 x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니까 얘는 직선이므로 어떻게 돼요? x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2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특징이 하나 존재하죠. 그렇죠? 무슨 특징? 분수에서 이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x는 1이 될 수가 없죠.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1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빵꾸가 뚫어졌어요. 그렇죠? 빵꾸가 뚫어졌을 때 이 값이 얼마입니까? 실제 빵꾸가 안 뚫어졌다라고 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실제로 이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F1은 절대 뭐가 될 수는 없다? 2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은 할 수는 없지만 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갔을 때 2를 향해서 갔을 때 이렇게 2를 향해서 갔을 때 이렇게 향해서 갔을 때 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값은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갔을 때 약분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x 플러스 1이 됐죠. 그쵸? 그래서 2를 대입한과 목적지는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극한은 실제 그 값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근처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앞까지. 따라서 실제로 함수값을 내가 가지면 정말 좋겠죠. 이게 구멍이 막아져서. 가지면 정말 좋은데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극한값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뭐하고 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수값과 무슨 값? 극한값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존재 안 하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존재를 안 하니까. 함수값은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극한값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함수값이 존재를 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구멍이 막아져 있다면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고요. 이 구멍이 뚫어져서 함수값을 가질 수 없으면 여러분은 뭐를 구할 수 있다?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극한은 내가 직접 구할 수 없는 값을 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냥 목적지만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요. 옆으로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했던 내용을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fx는 누가 되는 거예요? fa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극한값, 목적지를 갖게 됐을 때 목적지를 가지게 됐을 때 이 알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 왜 수렴이냐?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뭐라고요? A.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가 돼요? FA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함수값도 어디를 향해서 가요? 여기를 향해서 가죠. 근데 이게 함수값과 목적지가 동일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않는다 하더라도 수렴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뭐 했다? 아, 이 위치가 y값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 와도 돼. 와도 돼. 그래서 수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렴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셨고, 이제 하나 더 가보면, 자, y는 이제 발산이라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발산.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fx가 x분의 1이 있더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그렇죠? 자, x값 0이 있습니다. 자, 내가 x값을 어디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점점 내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점점 뭐하고 있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내려가고 점점 올라가? 점점 내려가면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또 계속 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어디 값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없이 올라가고만 있는 거예요. 커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대라는 거를 여러분 그 안경 모습이랑 좀 비슷하면 되는데 안경 모습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얘도 무한대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양의 무한대니까 부호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이제 기호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쁘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fx 값이 어떻게 되더라?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a로 갔을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값이 a가 아니라 뭐 0이군요. 0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0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0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이 두 개가 되는데 그래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나오냐면요. 왼쪽에서 가니까 무슨 극한?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니까 무슨 극한? 우극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가게 되면은 0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살짝은 뭐합니까? 살짝 작겠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0보다는 살짝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0보다 선생님 살짝 뭐한다? 작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아요. A 값으로 가긴 가는데 A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뒤에다 마이너스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보다 살짝 작으니까 뭐한다? 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 뭐한다? 그럼 이게 무슨 극한이라고요? 좌극한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0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가니까 우극한이에요. 근데 뭐한다?
조금 더 크다라는 거야. 뭐보다? 0보다. 왜? 굳이 0까지 안 가도 되니까. 0에 가까이만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0보다 살짝 크더라. 살짝 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쭉 올라가서 양의 무한대가 되더라.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고 그냥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본 거예요. 어떻게? 좌극한이라는 개념과 우극한,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는 거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지 공식이 아닙니다. 각 그래프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용어를. 자, 근데 이건 무슨 극한이다? 우극한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어떤 값으로 고정돼서 뭐 한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 여러분 발산에서 시읒자 니은 빼볼까요? 발사죠. 발사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 어딘가요? 로켓을 발사했어. 목적지는 있겠죠. 근데 계속 가는 거지. 만약에 우주로 쏴버리면, 그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하면 다르다? 수렴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수렴값을 갖지 않습니다. 곧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커지고 끊임없이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발산은 양의 무한대가 있고요. 음의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뭐가 존재하냐면요. 추가로 진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선생님, 이 진동은 뭡니까? 진동은 이런 거예요. 자, fx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가졌어요.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하고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뭐하고 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정한 높이를 가지면서,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계추 같은 거 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학 시간에 뭐라 그러니까 진동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진동. 어떤 값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죠.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렴은 아니야. 수렴은 아니니까 뭐가 된다고요? 발산이 된다고요. 근데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새로 잡는 거죠. 너는 진동하고 있구나. 왔다 갔다. 일정하게. 그럼 선생님, 아니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똑같이 진동이긴 진동인데 이건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니까 얘는 또 뭐 하겠어요?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진동. 그래서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럼 이건 안 됩니까? 이런. 이건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있는데 그 진동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작아지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0에. 그죠?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에. 그러니까 얘는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 진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는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은 아, 이거는 수렴은 안 하구나. 너도 수렴은 안 하구나. 근데 너는 수렴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발산은 아니야. 발산만 아니면 다 수렴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리미트는 뭐다? 극한인데, 극한이라는 용어를 뭘로 해석하자? 목적지로 해석하자. 근데 목적지에 도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도달해도 되는데, 굳이 도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기호를 한번 써서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프 보면서. 자,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쭉 올라가서, 아, 목적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도달하지 못해도 목적지는 동일하게 뭐가 된다? FA가 된다.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미트, 목적지잖아요. 목적지가 뭐야? x가 a로 갔을 때 FA의 목적지가 뭐야? 이거잖아요.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f 함수값의 함수 그래프의 목적지는 FA가 됐다. 수렴했으니까 극한값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사했다고요.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본 거죠. 해보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서 가는 경우, 오른쪽에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좌우판과 우판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본 거고요.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한다? 아까 표현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현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조금 더 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a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 작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A보다 조금 커요. 조금 커니까 왼쪽에서 가야 돼요? 오른쪽에서 가야 돼요? 오른쪽에서 가야지 조금 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큰 쪽으로. 그래서 얘가 무슨 극한이다? 우극한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A보다 조금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서 가야지 A보다 조금 작은 쪽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극한이 되는 거예요? 좌극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는 거고요. 물어봤는데 이 값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발산하는데 앞에서처럼 어떤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극한은 없는 거예요. 좌극한도 없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